자, 일요일인 오늘도요, 국회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정계에서는 이 반기업법이란 우려가 쏟아지고 있지만 강행 처리가 됐죠. 정청래 대표는 그런데 역사적으로 큰 일을 했다면서 자평을 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진작에 통과시킨 법이었는데 윤석열 거부권 행사로 노동계의 염원이 미뤄졌었는데 오늘 우리가 달성했다. 역사적으로 큰 일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자, 정재계에서는 즉각 유감 성명을 통해서 기업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이 보완 입법이라도 마련해달라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지만 정부가 유예 기간 동안에 노사 의견을 수렴하는 이 전담 TF를 구성하겠다는 계획인데 정재계 반발. 이게 좀 가라앉을 수 있을지 양태종 부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우려가 많은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네. 다만 노란봉투법의 실질적인 개정안 내용을 뜯어보면 생각보다 이렇게 걱정스러운 면이 있지도 않을 뿐더러 실제 지금 대법원 판례 등을 통해서 인정되고 있는 부분을 더 명확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결국 이제 실질적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와 이제 근로자들이 이제 직접 노사협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건데 네네. 지금도 뭐 이제 하청이나 하청업체들로 직접적인 이제 지시감독 관계가 있으면 대법원 판례에서는 사용자로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더 법으로 명확히 한 것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더 문제를 좀 삼고 있는 부분은 결국 이제 뭐 불법 파업 같은 것일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 뭐 법적인 책임 다 면제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만 지금 개정안 통과된 노란봉투법을 통해서도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합법적인 파업, 합법적인 이제 노조 활동에 대한 노조 분쟁에 대해서 이제 과도한 액수의 가압류나 뭐 압류 같은 그런 법적 조치로 고통받는 근로자들을 좀 그런 피해를 줄이기 위한 용도지 지금도 불법에 대해서는 모두 책임을 져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이제 민주당은 그 노란봉투법 통과 직후에 2차 상법 개정안도 지금 국회 본회의에 상정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저지하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진행 중이긴 합니다만 똑같습니다. 뭐 하다가 이제 또 마무리되고 통과시키고 이런 식이잖아요. 국회 문턱을 이것도 곧 넘을 것 같은데 글쎄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그 부위원장께서 보시기에는 뭐 똑같은 일 반복하고 좀 힘든 상황일 것 같아요. 힘이 없죠. 사실 원내에서는 민주당이 그 수기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고 작정을 하게 되면 저희가 저희 의사를 관철시킬 수 있는 수단이 없고요. 이것은 어떤 정치적인 의사가 아니고 실제 사회에서 문제가 있다고 여러 단체나 전문가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귀 기울이지 않는 법입니다. 특히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동관계조정법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문제가 있다고 해서 통과 안 된 법이에요. 저게 사실은 저희가 노사관계, 이게 근로계약이라고 치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을 상대로 해서 교섭을 하라는 거죠. 이건 사실 헌법 위반이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법원에서 인정하는 뭐 실질적인 어떤 그 원청관계, 그러니까 계약관계에 있다는 것은 그럴 만한 사유들이 다 있는 것이고, 법원이 그렇게 인정하게 되면 법을 굳이 만들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떤 특정한 위치를 법에서 준다. 그건 계약자의 원칙에 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언젠가는 개정이 되겠지만 그 사이에 벌어질 여러 가지 이 폐단들, 실제 정책 실정마저도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개정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피해를 입은 기업이나 국민들은 어떻게 하죠? 저는 상당히 실험적인 법이고 사실은 이념적인 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가 민주당의 치명적 오판이자 이 돌이킬 수 없는 실책이라고 했습니다. 상법 개정안 상정도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오늘 나온 이 송원석 비대위원장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노란봉투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만은 더불어민주당이 기어이 불법 파업 조장법, 더 센 상법 등 경제내란법 강행 처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법안들이 모두 처리가 된다면 우리 기업들은 1년 365일 내내 노사교섭과 소송 대응에 휘말리게 됩니다. 기업 경영을 사실상 못하게 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우려하는 상황이 오면 그때 가서 법을 다시 개정하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너무나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마치 대한민국 국가 경제를 한 마리의 실험용 쥐점으로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초 부분인데 정책실장이 얘기한 게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좀 고쳐보자 이런 얘기인데 그거를 어떻게 보세요? 저도 상당히 놀랐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정책실장의 입에서 네. 그게 바로 소위 아니면 말고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노란봉투법으로 소위 하청 노동자들의 권리를 증진시키고 보장시킬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예. 제가 알기로는 하청 노동자는 우선 그 노동 투쟁의 권리를 보장받기 이전에 삶의 질을 개선하는 자기의 어떤 삶이 확보되는 것을 더 우선시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정부나 기업이나 해야 될 게 고용 창출인데 이 기업이 완전히 지금 정권에 의해서 예를 든다면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 필요하면은 같이 그 수행해가지고 투자한다고 약속받게 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노란봉투법으로부터 가장 취약하다라고 하는 자동차 산업이라든지 조선업 말입니다. 네. 이 노란봉투법이 있으면은요 한미 간에 무슨 협조 조선 관련해서 협조를 한다 그러는데 경영상의 결정도 쟁의의 소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에 의거하면 그리고 글로벌 기준에 이게 맞다고 대통령은 공언했지만은 다른 나라에서는 작업장 내에서 파업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극단적인 투쟁을 해갖고 아예 작업 자체를 막는 그런 경우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냥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한 수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청업자의 권리를 어떻게 그러면 갱신하고 보장해 줄 것인가를 실용적으로 해야지. 지금 국민의힘이 무조건 다 민주당 정부가 하는 걸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아, 예. 예를 든다면 일본과의 합의 존중하겠다고 한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입장에 대해서는 예. 칭찬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 그런 차원에서 노란봉투법이 됐던 예. 뭐 중대재해처벌법도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코레일에서 사고 나면은 대통령이 그러면은 직을 걸어야 되느냐라는 우스갯소리가 네. 지금 나오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 정치와 정책을 마치도 추석 전에 그냥 개혁 밀어붙이고 노란봉투법 하면 이게 잘한 거라고 칭찬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민생은 그렇게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국정 운영도 마찬가지고요.